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멘가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예의 법첩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첩은 서예를 공부하기 위한 교과서를 말합니다. 법첩 임수를 통하여 모방해서 창작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예가 필사의 목적을 두고 학습을 하였다면 요즘은 심신의 수양이나 예술 창작 활동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예를 공부하기 위한 법첩 선택은 본인의 취미와 기호 그리고 성격에 적합한 법첩을 선택하고 서체별 법첩 선택은 서체 발달사 순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순으로 공부를 하되 전서에서 원필의 필법을 배우고 예서에서 방필의 필법을 익혀서 각 서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후에 법첩 임수를 통하여 체득한 운필법과 결구법 그리고 장법을 자신의 작품에 자기만의 세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 작품에는 속됨을 벗어난 자신의 영혼을 문방사부에 담아내어 진정한 예술 작품을 세상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꾸준한 법첩의 임수를 통하여야 체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에게 호감이 가는 법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첩을 오래도록 임수하면 붓을 자유자재로 운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봉으로 운필하여 탈속의 경지에 이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멘가TV의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글씨 공부할 때 법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씨 공부를 할 때 어떤 법첩을 써야 될지, 그 다음 뭐부터, 어느 글씨체부터 시작해야 될지 실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승한테 공부하는 입장 같으면은 또 물론 그 스승께서 또 그 선택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또 독학하신 분들은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여러 저는 은사님들과 또 제가 느낀 바를 제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법첩이란 것은 그 공부하는 교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재는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할까? 그 다음 또 어느 채부터 우리가 이제 뭐 갑골부터 전서. 자, 그러면은 순서를 한번 봅시다. 갑골, 갑골문.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또 건문이 있잖아요. 건문, 그 다음 전서, 그 다음 예서, 그 다음 해서, 그 다음 행서, 그 다음 초서, 또 이 갑골과 건문 사이에 또 주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글씨체를 분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갑골, 건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중에서 어떤 체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서체 발달사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요즘 뭐 갑골, 건문, 전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중국의 청나라 때 강유위는 해서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서가 상용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씨를 그때는 필기체가 좀 붓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붓이 아니고 전부 워드체 이런 세월이잖아요. 그랬을 때 글씨체를 어느 것부터 하면 좋냐? 자, 그럼 우리가 서예를 공부하는 목적은 예술 쪽이잖아요. 예술 쪽으로 우리가 위해서 공부하지, 그냥 우리 필사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사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쪽으로 공부하시는 것 같으면은, 공부를, 서체를 어느 것부터 하면 좋냐. 저는, 우선 전서부터 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의견이 전부 다 100%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는 바대로 그 법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서부터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전서는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전서는 원필을 공부합니다. 원필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서란 우리가 이제 글씨체를 처음 하거든요. 우리가 글씨법에는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글씨 쓰는 법은 원필하고 방필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필은 전서에서 배우고 방필은 예서에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서 그런 법첩이 뭐냐 하면은 요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석고문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설문해자가 있습니다. 석고문은 이 주나라 때, 그런 기원전 700년쯤 되니까 그때 이게 대전에 속합니다. 전서도 소전과 대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고문은 대전에 속하고 설문해자는 소전에 속합니다. 그래서 설문해자는 우리가 보통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540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고문은 대전이지만, 그래서 전서 학습에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전서를 석고문이나 설문해자를 공부해서 원필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원필을 터득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예서에 넘어오면은 예서에 넘어오면은 이것은 이제 방필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예서의 법첩 중에는 방필은 참 많습니다. 예서 아마 법첩이 가장 많을 겁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천비. 그 다음 선우항비. 그 다음 을령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방필이 많습니다. 방필이 많고요. 예서에서도 원필은 또, 이거는 방필이 많고, 원필은 조전비, 사신비,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봉용상송, 그 다음 성문송,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아, 광개토대왕비도 있죠. 광개토대왕비.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아, 서엽송도 있죠. 서엽송. 아. 그 다음에 예기비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뭐 또 공주비도 있고. 그 다음 한인명도 있고. 예서는 우리 공부할 법칙이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전부 다 쓰기라는 것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서에서 석고문이나 설문해자 540부수 중에서 하나를 공부하시고, 다음 예서 넘어오면은 장천비에서 대표적인 게 방필에서 대표적인 장천비, 선왕비, 얼령비, 뭐 예기비도 약간 방필이 오히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필 법첩을 하나 공부하시고, 그 다음 원필 공부를 뭐 사신비, 조전비, 봉용상송, 성문송, 광개토대왕비, 서엽송, 공주비, 한인명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원필의 예서는 이렇구나 하고 공부 하나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필과 방필을, 전서에서는 원필, 예서에서는 방필과 또 원필의 예서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로 넘어갈 때는, 해서는 또 우리가 이제 자, 해서에서는 우리 중국 당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 이전이냐 이후를 보통 나눕니다. 당 이전하고 당 시대 당까지 보면 됩니다. 당 이전이냐 당 시대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육조 시대 해서가 이 해서는 힘이 찹니다. 당 시대 해서는 좀 아름답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육조 해서와 당 해서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조 해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장맹용비잖아요. 장맹용비가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입니다. 이제 당 해설에서 오면 이제 우리가 당 4대가 이제 구양순의 구성국 예천명, 구성국 예천명, 구성국 예천명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안정영의 앙글레비, 앙글레비가 있고, 육조에 가면 또 이제 묘제명이 많습니다. 묘제명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원정 묘제명이라든지 원현준 묘제명, 원정 묘제명, 있고, 원현준 묘제명이 있고,
그다음 뭐 소효자 묘주명도 있죠. 그래서 해서에서는 육조 시대 때 해서를 공부할 것인가, 당시대 때 해서를 공부하실 것인가, 이것도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자, 법첩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음식도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찾잖아요. 법첩도 자기가 여러 책을, 만약에 필방에 가셔서 법첩 있는 걸 보고 그 한참 보세요. 보면서 자기가 나는 이게 좋다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써라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법첩은 반드시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 본인이 좋은 걸로 마음에 드는 걸 해야 그 법첩책에 애착이 가거든요. 그래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서에 넘어오면은 행서는 또 많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왕이지 행서와 안진경 행서를 보통 합니다. 행서에서는 왕이지, 왕이지와 이제 안진경을 보통 나눕니다. 그 위에 오면 뭐 왕탁이라든지 미불, 뭐 행서 많지만, 저는 그 왕이지 행서와 안진경 행서를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왕이지 행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자선교서잖아요. 집자선교서. 그 다음에 이제 흥복사단비. 흥복사단비가 있고, 그 다음 안진경이 오면은 이제, 쟁자위첩 있죠. 그 다음에 삼표진적이 있고요. 행서는 일단 본인이 왕이지를 공부할 거냐, 안진경을 공부할 거냐,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필법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왕이지를 공부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은, 집자선교서나 흥복사단비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안진경을 공부하겠다 싶으면은, 쟁자위첩이나 아니면 삼표진적을 공부하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물론 미불에 그 행서도 좋고, 왕탁, 행서는 좋은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유장군비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법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써보이라는 것은 시간과 모든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수에 넘어가면요. 초수에 가면은 우리가 송가정 서보가 있고요. 서보. 이 송가정이죠. 그 다음에 해소에 천자문이 있습니다. 이건 해소죠. 그 다음에 왕이지에 그 십실첩이 있고요. 또 다른 법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서에서는 요 송가정 서보나 아니면 해소 천자문 정도를 아마 소화하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서와 예서와 해서와 행서와 초서 이 모든 법첩 중에서 한 채에 한 2가지 정도의 법첩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써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무조건 저는 그 반복 학습을 저는 권합니다. 한 글자 가지고 50번을 쓰든지 100번을 쓰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이 운필법이잖아요. 운필법 완전히 터득하시고 운필법과 용필법을 터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체마다 또 결구를 또 터득해야 되잖아. 결구법을 터득하시고 그 다음 또 장법을 터득하셔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반복 학습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줘야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중간 좀 왜냐하면은 그 사사받는 입장에서 또 해서부터 또 이제 그 지도하는 데도 있고 뭐 이제 예서부터 지도하는 데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서부터 공부를 해서 원필을 터득하시고 그 다음에 예서에서 방필을 터득하시고 이 원필하고 방필을 터득을 하셔야 해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설을 쓸 수 있어야 또 행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는 게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세월은 갑니다. 그냥 이 법첩 하나를 쭉 써봤던들, 그거는 그 쓴 거에 불과합니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걸 내가 50번 쓰겠다, 100번 쓰겠다. 그러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법첩을 그 선택을 말씀드렸냐면요. 참, 그냥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난감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법칙부터 공부하면 좋으냐?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순서는 전서부터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러한 순서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첩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